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위해서 현대시 6편까지 찍었었죠. 오늘 이제 7번째 작품이고요. 오늘은 나이덕의 성느티나무라고 하는, 사실은 올림포스 문제집 속에서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와 함께 묶여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이덕 씨의 시를 함께 좀 살펴볼 거고요. 나이덕이라는 시는 우리 지난번에 못 위의 잠이라는 시도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덕이라는 시는 교사이면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것들 노래를 많이 했고,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 같은 걸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이제 못 위의 잠이라는 시였던 거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제 성느티나무라고 하는 거, 제목 속에 이미 느티나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것 중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느티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성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럼 성이란 단어는 성스럽다 할 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느티나무에게 뭔가 성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느티나무라는 존재가 플러스의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대상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목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비판 대상이 될 것인데, 여기서는 성스럽다? 그럼 태도나 이런 것도 미리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스러운 존재는 감히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높임의 대상, 쉽게 말하면 예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조금 생각들을 미리 사전의 생각들을 보시고 시 속에서 본격적인 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볼까요? 일단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늘 찾고 있죠. 이 시에서도 나나 우리, 즉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냐, 숨어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살짝 봤더니 요 안에는 나나 우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의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난 화자를 숨겨서 오히려 겉에 대상을 드러내고 그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제목 속에서 나오는 아마도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지만 느티나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강조하고 싶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사전 지식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를 제시해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를 제시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그냥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느티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느티나무는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인가 봐요. 그럼 검게 탔다는 얘기는 사실 탄 거는 타서 불타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검게 타버린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죽었다 안 죽었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검게란 말을 통해서는 선생님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색깔이니까 색채 이미지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검게 타버린 고목,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상황이지만 창녕덕산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이 제시됐잖아요. 이렇게 지명을 주면 우와, 뭔가 좀 사실성 같은 게 부여된다.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나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런 고목이지만 그 고목이 느티나무인 것 같고, 이 느티나무는 올 봄,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야?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봄에 도, 이런 걸 주의하세요. 올 봄도 잎을 낸 거예요. 그럼 잎이 없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이라고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검게 타버려서 소멸될 처지에 있는 고목이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피고 있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중요할까? 이쪽이 중요할까?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느티나무 상태니까 현재 지금 얘가 어떻게 됐어? 검게 타버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뭐하고 있어? 잎을 내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대단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생성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말을 살짝 바꿔보면 얘는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올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도란 얘기는 지속성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이 나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겠네요. 됐나요? 자,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며, 그러면 상승적 이미지가 또 보이네요. 시어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겠죠. 하늘을 밀어 올리며 그는, 그럼 이때 그가 누구예요? 바로 느티나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라는 말 통해서 느티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된 것들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느티나무가 뭐하고 있냐? 한 그루 용수처럼. 얘가 용수는 아니에요. 용수처럼이니까. 사실 용수라는 게 보리수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건데 이 보리수 나무의 특징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해요. 용수라는 나무가. 그래서 이 한 그루 용수처럼이란 말은 이 느티나무도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그러면 제라는 말은 느티나무의 아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궁이는 진짜 아궁이가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궁이라는 거는 진짜 아궁이가 아니라 느티나무의 아궁이. 보통 우리가 아궁이에서 뭘 하냐면 불을 떼죠. 땔감을 집어넣어서 불을 떼요. 이 아궁이는 검게 그을리는 곳이에요. 그럼 위쪽에서 검게 타버린 고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궁이라는 것은 그 검게 탄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 검게 탄 부분을 여기서는 아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잠깐 눌러올게요. 저 아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궁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무엇인가 검게 타잖아. 그을리잖아요. 그럼 그을렸다라는 것들은 일종 기본적인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플러스 더해서 이 아궁이라는 공간은 소멸의 이미지도 있지만 거기서 불을 피워내잖아요. 그럼 불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생성의 이미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궁이는 이렇게 두 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궁이라는 존재인 거죠. 자, 이 아궁이는 진짜 아궁이가 아니라 나무의 검게 탄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의 검게 탄 그 부분에서 소멸의 이미지도 있지만 생성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없던 잎사귀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생성의 이미지겠죠. 즉 생명력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 생명을 피워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 아까 그 탄 자국 있잖아요. 그 탄 자국을 안고서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그럼 눈부신 잎을 피워낸 것도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역시도 생성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와! 대단하다!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피워내다니! 라고 하는 어떤 태도야? 예찬의 태도지. 예찬.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티나무가 검게 타버린 그런 아궁이 같은 모습이야. 그렇지? 아궁이 같은 모습. 그런데도 그 안에서 잎을 내는 생성을 하고 있어. 이런 게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예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아궁이, 즉 느티나무는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네요.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럼 진짜 아궁이가 아니라 느티나무 안에 시커먼 아궁이와 같은 것을 들여놓고 이 아궁이에서 뭐하고 있냐? 그는 오래오래 제살을 다려서 뭔가를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계속해서 생성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산대요. 즉 이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지. 삶의 터전이란 것들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겠죠.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숲을 모으는 이 네모가 전부 다 뭐야? 검은 아궁이를 수식하는 말인 거지. 이 검은 아궁이는 뭔데? 아까 그 검게 탄, 그죠? 얘는 검게 탄 느티나무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느티나무의 부분, 뭐 하는 부분인데? 소멸의 이미지도 지니고 있지만 생성을 해내는 그 검게 탄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서 불타. 그럼 불을 타게 되면 소멸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모든 것이 소멸함과 동시에 모든 빛이 나온다. 생성이 된다. 그러면 소멸과 생성이 함께 있어? 여기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공간이야. 근데 모든 것이 생겨나는 공간이야.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묶여있다는 거는 여기에 역설이라고 하는 기법이 들어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설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타버린 나무에서 생성되는 생명력.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즉 나온다라는 게 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그러니까 까마귀가 진짜 깃들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검게 탄 부분과 호응을 이루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검게 탄 부분을 까마귀가 깃들었다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까마귀가 잠깐 깃들었다가 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사실 검은 울음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검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데 울음이라고 하는 건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들은 것은 까마귀가 깃들다 날아갔다라고 얘기했으면 울음소리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울음이라고 했을 때 검은 울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울음이 있는 건데 그 울음을 검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실제 있는 이 청각,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해 놓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 청각이라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뭐 했다? 전이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감각의 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감각의 전이를 여러분이 아는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 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으로 가보도록 하죠.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럼 처럼이기 때문에 진짜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있나? 발이 묶인 채로 날아오른다는 거는 누가 새를 잡아서 묶어놨나? 그렇게 되면 이건 되게 약간 호러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무 얘기하다가 새를 묶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너무 잔인한 짓이잖아. 그게 아니라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잎 느티나무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이 새가 그 덕산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발이 묶였다라는 거는 발이 땅바닥에 붙어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냥 땅에 뭘 내린 거야? 땅에 뿌리를 내린 채,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서 딱 박힌 채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느티나무의 모습이. 그럼 날아오른다라는 것들은 상승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움직임이니까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뭔가가 날아올라, 상승, 역동, 뭔가 살아 숨쉬어. 결국 이거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명력과 연계되는 개념일 것이고 그 느티나무가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그럼 이때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푸른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앞에서 검다라고 했던 것들은 소멸의 이미지가 있었잖아. 타버리는 거니까. 근데 푸른은 생명력이야. 따라서 이 푸른과 뭐가 대조가 되는 거냐면 검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시는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날개를 펴들고 있다는 게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느티나무가 검게 타버렸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잎을 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찬, 대단해요 얘기하는 거고 왜 예찬하는 거냐면 얘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니까. 됐니? 그래서 하나의 느티나무가 이런 상황이겠죠. 겉으로 보기에 뭔가 탔어.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매년 거기서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의 생명력을 보면서 와, 느티나무 너의 생명력 정말 대단하다라고 찬양하는 시라고 보시면 간단한 시네요. 됐죠? 자, 정리해보죠. 이 시의 주제가 뭐냐? 느티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특징이 뭐냐라 물어본다면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화했다고 하죠? 맞아요.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하는 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설이 나타난다. 어디였죠, 아까? 중간에 모든 빛이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불탄다라고 했던 약간 소멸.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소멸한다. 플러스 아까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뭔가가 생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신사고 문화 교과서에 율포의 기억에 보게 되면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는 시어가 나와요. 슬프다 마이너스 감정, 경건하다 플러스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 속에 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색채 대비 푸른과 검은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과 소멸의 이미지 상징하는 것들. 마지막 소멸의 이미지와 생성의 이미지가 이 안에 등장한다는 것들 다 설명 끝났네요.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공부한 시는 여러분 이 시 속의 화자가 어떤 오래 살고 있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그 느티나무의 어떤 생명력을 예찬한 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시인 거고요. 사실은 나이덕 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고 뭔가 좀 애잔한 그리고 대단한, 그러니까 뭘 대단하기보다는 뭔가 좀 애잔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좀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힘들 수 있고요. 당장 뭔가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싶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티나무의 모습을 지켜오면서 마치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갈매나무를 보며 힘을 냈던 그 화자의 모습처럼 이 느티나무와 똑같이 얘는 물론 이제 성스러운 존재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매년 잎을 내는 느티나무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의자라는 시인데 맞지 않나?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정록의 의자라는 시 강의를 또 찍을 거거든요. 그 시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현대시 20편 중에 7편 강의 끝났어요. 나머지 강의도 최대한 빨리 찍어서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